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 안보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의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단기간의 교전은 그동안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왔던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강자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현대 방공망의 상징으로 불리던 고가의 요격 시스템이 대량 소모되며 주요 강대국조차 보유 물량 관리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소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의 한밤중 하늘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격 수단이 동시에 투입되는 이른바 복합 타격이 시작되면서 고속탄도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 그리고 대량의 자폭 드론까지 서로 다른 궤적과 속도로 목표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방어 측 입장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위협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일 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방공망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수의 위협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되었고 전체 방어 성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다층 방어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먼저 가장 외곽에서는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 장거리 탄도 위협을 1차로 차단합니다. 그 다음 중간 구간에서는 다양한 항적을 추적하며 접근하는 표적을 분산 처리하는 체계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는 앞선 방어망을 통과한 위협을 근거리에서 제거하는 최종 방어 수단이 배치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교전에서 주목받은 것은 바로 이 최종 방어 구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 가장 짧은 반응 시간, 그리고 가장 복잡한 궤적을 가진 목표들을 상대하면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제방산 시장의 시선이 급격히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시스템이 아직 완전한 배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만 운용되는 상황에서도 실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기술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금융시장과 방산업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결국 실전에서 증명된다는 오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관련 기업과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성능 대비 생산 속도라는 요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필요한 시점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전장에서의 의미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3계 방산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새로운 주문을 소화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특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발사 방식과 달리 일부 시스템은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띄운 뒤 그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발사 각도의 제약을 크게 줄여주며 다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발사 장비의 부담을 줄이고 연속 발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 협력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과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확보한 기술적 자산과 이후 지속적인 자체 개발 노력이 결합되면서
현재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재구성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단순한 무기 성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방식, 산업의 구조, 그리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서 우리는 전장을 뒤흔든 방공 시스템의 성능과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중동 현장에는 단순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방공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전투를 위해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점검과 시스템 연동, 그리고 초기 운용 지원을 담당하던 평범한 엔지니어들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전면 충돌이 시작되면서 공항은 폐쇄되었고 철수 경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장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핵심 군사시설 인근에 그대로 남겨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폭발음이 이어지고 경보가 울리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숨어 생존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유지하며 방어를 돕는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현지 병력에게 레이더 해석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며 복잡한 항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결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방어 체계는 점점 과부하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속적인 요격으로 장비에 무리가 쌓였고 결국 일부 핵심 장비에서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개통의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눈을 잃은 상태에서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이루어졌고 추가 기술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전장으로 들어가 손상된 장비를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전체 방어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방어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끝까지 시스템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끝까지 작동시키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바뀌는가? 드론과 저비용 공격 수단이 지배하는 시대, 기존 방어 체계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요소는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비싼 무기가 강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천만 원 수준의 소형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을 소모시키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이 더 빠르게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싸우면 이길 수 있어도 버티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공식, 강한 무기 승리. 현재 공식, 지속 가능한 무기 승리.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에너지 기반 무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탄약이 필요 없고 전기만 있다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 비용이 극도로 낮아 대량의 적화 공격 수단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요소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떤 국가가 중심에 서게 될까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공급이 느리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성능과 빠른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은 전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방산 시장은 세 가지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전 검증, 생산 속도, 운용 비용. 이 세 요소를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움직임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 강대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능과 공급 능력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안보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산업,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 특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